치양지라고 이룰 치자입니다. 여기서는 양지는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 중에 양지, 양능 그러죠. 그래서 양심의 지적인 능력, 하는 능력인데 이제 양명 선생은 지행합일이에요. 뭔 말이냐면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 차원에서는. 우리 에고 차원에서는 알아도 못하죠. 양심 차원은요. 자명하게 알면 자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차원에서 지행이 본래 하나다. 지행합일사상. 양심이 답이다. 양심이 그대로 보세요. 치양지에 모든 게 걸립니다. 요놈을 양심으로 보셔야 돼. 양심 중에 지와 능 중에 아는 걸로 일단 대표해 놓은 거예요. 알아차림이 먼저다. 알아차림으로 또 모든 게 거기서 나온다. 알면서 모든 게 나온다.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양심이다 해서 안다는 거는 결국 로고스, 진리를 안다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 양심이라는 놈 그 자체가 진리다. 그래서 진리를 그냥 알고 있는 거고 유학의 뭐죠? 주역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신은 이지간능하다고. 전지전능의 뜻이에요. 진리를 그냥 알고 그냥 해버린다고. 이게 주역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게 뭐 불교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울 이자 써서 이지. 예, 주역 개사전에 있습니다. 간능. 간단하게 해버린다. 신은 이지간능. 그냥 알아버리고 진리를 그냥 해버린다. 그래서 안과 행동이 여기서는 하나예요. 신 차원에서는 하나예요. 에고에 내려오면요. 자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에고 차원에서도요. 자명하게 안다는 건요. 그건 바로 현실화 됩니다. 그런데 자명하게 알지 못한 만큼 현실화가 더뎌요. 그걸 구현하려고 하면 장애가 많아요. 지적인 장애도 있을 뿐더러 심리적인 장애까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진리를 알고 표현하는데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지적으로 접근해도 아는 게 선명하지 않으니 현실화가 안 되고 행적으로 접근해도 이치가 알아지질 않아요. 경험은 하는데 이치가 꿰지질 않고. 근데 참나 차원에서는 양심 차원에서는 하나란 말이죠. 아는 즉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과 행이 하나고 이게 보세요. 지금 양명의 세 개, 양명하게 제일 못합니다. 지행합일. 또 뭐죠? 심증리, 양심이 그대로 이치다. 그 다음에 치양지, 양심만 이루면 된다. 답이 양심이다는 거예요. 양심이 답이다를 주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치양지, 자나깨나 치양지만 하면 돼요. 치양지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양심을 선명히 자각하고 있는 게 치양지고, 그 순간에 양심을 제일 잘 드러내는 거고, 이제 남하고 뭔가 일 처리를 한다. 그때 그 순간에 욕망의 뜻을 안 따르고 양심의 손을 들어줘서 일 처리를 양심에 맞게 처리하는 게 거기서는 치양지예요. 양심을 이루는, 양심을 발현한다는 뜻이에요. 매 순간 양심만 따라가면 돼요. 이게 양심이 답이라는 걸 선명히 알아요. 나중에 이제 왕양명이 나이 들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의사들이 남의 팔을 몇 번 부러뜨려 먹은 뒤에 명의가 된다고 하듯이 나도 치양지를 처음에 주장했지만 자신이 없었다, 솔직히. 실제로 이제 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분은 반란군 평정하는데 아주 유능한 장수였기 때문에 명나라 때 계속해서 반란군 평정하러 다니면서 전장에서 철학을 얘기해요. 막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게 이 실전 속에서 닦은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치양지 한마디면 끝이다. 학문은 다른 게 없다. 내가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양지가 답이, 양심이 답이다. 요 주장을 합니다. 치양지, 지행합일, 심증리, 양지. 우리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놈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양명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주자랑 비교를 해드렸는데 주자는 성증리예요. 본성이 로고스다. 왕양명은 양심이 로고스다. 같은 얘기인데 뭔 차이냐면요. 우리 안에 이니에지 로고스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주자라면요. 그러니까 이니에지를 분석해봐야 알겠죠. 왕양명은요. 자명한 느낌 들면 그게 이치다 하는 거예요. 느낌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치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내 마음 안에, 양심 안에, 보세요. 우리 양심이 있다면 양심은 이니에지 로고스를 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양심은 의식이다 보니까 양심은 자명찜찜의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로고스는 인의예치라는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그대로 로고스라는 건요. 양심은 이니에지에 맞으면 자명하다고 하고 틀리면 찜찜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양심이 그대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근데 주자식은 우리 안에 이니에이지 로고스가 있으니까 이 이니에이지 로고스를 우리가 선명히 이해하고 구현하려면 또 이제 거기도 거기대로 깨어있음 공부하고 똑같이 거경국리 역행을 공부하지만 우리 안에 이니에이지 로고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양심이 그대로 로고스다라고 하는 거랑은 미묘하게 이제 맛이 다른 거죠.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마음적인 접근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진리적인 접근, 로고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자학에서는 아무래도 이니에이지를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고 양명학에서는 내가 자명하게 느껴지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폐단이 어떻게 되냐면 주자학은 양심의 소리를 못 듣고 밖으로 분석만 하고 있거나 양명학의 폐단은요. 에고의 자명함을 쉽게 끌려가기도 쉬워요. 양심에서 오는 자명함인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왜냐하면 정밀한 분석이 결여되면.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주자학에서 양명학 깔 때 쓰는 말이 욕망에 끌려간다. 결국에는. 욕망에 끌려가서 방자해지고 만다. 나 자명해 하면서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로고스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주자도 뭐라고 하냐면 희노애락이 미발된 상태에서 광명한 마음 거기에 이니에이지 리치가 선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심증리를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주자는 그렇게만 얘기하면 자꾸 느낌 따라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 느낌이 에고의 느낌인지 양심의 느낌인지 아직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마음이 이치다고 주장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로고스가 이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양명은 마음 중에 양심은 그대로 이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 차이만 제가 이제 첫 시간이라 이 정도만 미리 앞 시간에 한 건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읽어 드릴게요. 예, 두 번째인데요. 서해라는 제자가 기록한 글에 있어요. 서해록 네 번째 글인데 오직 하늘의 원리에 순수할 뿐이다. 두 가지가 대칭됩니다. 예, 인욕이라는 게 있고요. 사람의 욕망, 그 다음에 천리가 있는데 이거는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나 똑같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이니에이지의 로고스가 있고 인욕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욕심이 있다고 했을 때 양심과 욕심이 충돌날 일은 아니에요. 욕심은 소화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양심은 대화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둘이 꼭 상충될 필요는 없는데 인욕은요. 상충된 것만을 인욕이라 그래요. 인욕은요. 양심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욕망이 아니에요. 천리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인욕을 쓸 때는요. 요거 무조건 사실은 제거해야 돼요. 나 살자고 남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갔을 때 인욕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조선시대 선비들도 이게 모토예요.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나 요거는 똑같습니다. 예, 인욕을 제거하고 존천리, 천리를 보존해라. 요게 주자학과 양명학의 모토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천리죠. 양심이 그대로 천리인데 이 욕심 중에 양심과 충돌나는 게 인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직면했을 때 요거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는 거다 싶을 때 그게 인욕이라고요. 그놈만 제거하면요. 내면에서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러게 해야겠다는 로고스가 탁 펼쳐집니다. 답이 선명히 보입니다.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진리가 있어서 욕망만 제거하고요. 양심에 순수하게 자명해 양심이 좋아하는지 양심이 싫어하는지만 보면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내 마음에 들어온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은 마음에 답이 있다. 마음 바깥에 진리가 없다. 이 주장을 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자꾸 하니까 제자 중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정조삭이란 제자가 지극한 선은 그래도 또 사물에서 구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마음에서만 구하라고 자꾸 왕양명 선생이 하니까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물이라는 건요. 사는 일이고 물은 물건입니다. 사건과 물건인데요. 사물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물은 객체적인 대상이고 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라는 건요. 내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해서 버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펜은 물건이죠. 펜을 가지고 글을 쓰면 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대상을 가지고 뭔가 버리는 작업, 이게 사고, 이 대상이 물이에요. 그래서 사물 그러면 이 사물,
이 현상계인데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어떤 사물일 수 있죠. 그 사물의 세계에 나아가서 그래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원리가 있지 내 마음 안에 원리가 있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명 선생 주장은 얘네들도 로고스 덩어리죠. 사실은 다 내 마음의 작용이고 그런데 걔네들의 로고스를 정확히 읽어내는 건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업이라는 내 마음에서 자명해질 때 그놈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내 마음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제자들이 이걸 선명히 이해 못하니까 그래도 밖에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극한 선이라는 거는 결국 최고의 선, 진리라는 거는 단지 이 마음이 조금의 사역도 없이 하늘의 원리에 극치에 순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다시 사물에게서 구해야 할 것이 있겠는가? 정 그렇다면 시험 삼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라. 이렇게 양명 선생이 대답을 하니까 제가 다 문답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정조삭이 예컨대 부모를 섬긴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드릴지 예전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효도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드리고 또 겨울에는 여름에는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지 그때 딱 적절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또 어떻게 하면 봉양함이 적당한지 부모님한테 잘 봉양한 건지 이런 것들은 그 마땅한 바를 구해야만 지극한 선이 될 것입니다. 요거는 실제 사물에 나아가서 실제 일을 해보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 사물에서. 그래서 박학신문 신사명변 학문사변의 공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문사변이라는 건요. 중용이 나온 거죠. 정보를 밖에서 배우고 궁금한 게 있으면요. 질문하고 그거를 내가 고민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봐요. 하나 더 있죠. 박학신문 신사명변 독행. 그러고 나서 실천해라. 행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요거는 행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행 이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배우고 정보를 구하고 질문해보고 그래서 자명한 것들을 엮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명쾌한 결론을 내리고 요런 게 원래 공부를 이런 거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딱 내 마음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물에 나아가서 정보를 캐고 연구하는 중에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지 마음에서만 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 제자는 지금 양명 선생의 뜻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양명 선생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만 해도. 양명 선생은 이렇게 하는 중에 내 마음에서 자명하게 알아진다는 거지 이치 자체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 있지만 내가 스스로 자득했을 때 그 이치가 내 마음에서 떠올랐을 때 그놈이 진짜 이치지 우리가 밖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밖에 못 보나요? 거죽밖에 못 봐요, 사실은. 저 안에, 사물 안에 있는 로고스는요, 결국 여러분 마음에서 찾아내야지. 그쵸? 여러분이 이걸 연구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예로부터 감각적인 정보만 얻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자명하게, 아, 펜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치가 결국 여러분 마음에서 드러나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얘네들 다 이치 덩어리인데 사실은 결국 우리가 이치를 찾아낸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이치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결국 그 말은 우리 안에 이치가 이미 저쪽과 동일한 이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 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에 꽉 차 있는 게 양지고 천지에 꽉 차 있는 게 진리인데 우리가 밖에서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밖에 보이는 대상은 다 거죽밖에 안 보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밖에 안 보여요. 생각, 감정, 오감 너머에 있는 진리를 알고 싶다면 결국 여러분 마음에서 찾으셔야 된다. 묘한 말 같은데 주자학도 똑같아요. 이거에 있어서는. 주자도 뭐라고 하냐면 바깥에 로고스가 있고 나한테도 똑같은 동일한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이치가 있기 때문에 바깥 사물을 연구하는 중에 내 로고스를 알게 된다고 주장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주자 얘기도 사실 잘 이해 못했다는 얘기예요. 당시 학자들이. 다산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완전히 다산이래. 양명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로 들린 거예요. 그럼 바깥 사물을 연구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다. 너가 양심에 순수하기만 하면 여러분이요. 자명한 느낌만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다 진리가 있지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 이겁니다. 만약 단지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적절하게 하고 봉양함에 적당하게 하는 것이 학문의 전부라면 하루 이틀이면 다 마칠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간병 어떻게 합니까? 뭐 부모님 어떻게 모십니까? 딱 봐서 그렇게만 해주면 되잖아요. 군대 가서 배운 대로 뭐 상관을 모시고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죽만 일관해서 구현한다고 한다면 그냥 보면 알 거다. 그런데 사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될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진짜 학문이라면 너가 말한 학문사변이라는 걸 오이다 쓰겠냐? 오히려 너 말이 안 맞다. 밖에서 단순히 구하는 거라면 학문사변이 제대로 필요가 없다. 그냥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이 효도라는 거는 부모님을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드릴 때도 오직 이 마음이 조금의 사역도 없이 하늘의 원리, 천리의 극치에 순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요,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드릴 때도요, 여러분 양심에서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렇게 하면 딱 시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따뜻하겠다, 그 마음을 극치까지 몰고 가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나오지, 로고스가 다 보이지. 그 마음을 안 내면요, 그냥 겉핥기식의 지식만 습득하는 게 공부라면 진지한 학문사변이 왜 필요하겠냐는 거죠. 양명은 학문사변도 되게 진지하게 보는 겁니다. 즉 양심에 대해서 배우고 양심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진실로 내 양심에 흡족한지 생각해보고 스스로 양심에 자명하다고 따지는 이거를 변별하는 이걸 학문사변이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 양심과 대화를 해보지 않고 어떻게 진리를 알아내냐는 겁니다. 정확한 진리를 어떻게 알아내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진리를 알아내려면 결국 여러분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고 자명한 진리는 내면에서 얻어지지 밖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봉양할 때도 오직 천리의 극치에 순수하기만 힘쓰면 우리 같으면 양심 분석을 철저히 하는 거죠. 그게 학문사변이에요. 내가 혹시 남의 입장 배려 안 한 건 없는지, 피해는 준 거 없는지, 무례하진 않았는지, 내 정보는 자명한지, 진짜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편안한 건지 꼼꼼히 따져보는 중에 학문사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실천에 옮기면 그대로 양심의 구현이 돼서 치양지가 돼버려요. 그 순간에 최고의 양심을 발현해버려요. 그럼 그 안에 이미 로고스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학의 신법이에요. 불도 때문에 자극받아서 나오긴 했지만 유학의 제일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변별하는 공부가 아니면 털끝만한 차이가 나중에 천리의 차이가 나는 잘못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이 천리를 보존하는데 이 공부가 필요한 절실한 거고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없이 그냥 자명한가 느낌만 따라가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겠죠. 양명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분석해보는 작업이 이제 있어야 이게 혹시 에고의 자명함이었다면요. 나중에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 미리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성인들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뭐라고 서로 경계했습니까?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뭐라고 경계했습니까? 오직 양심의 정밀하고 양심의 한결같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성인들끼리도 더 조심하라는 오로지 정밀할 정자 한결같을 일자에서 정일의 가르침이 있었다. 이게 정일 집중하라는 게 순이 우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로지 양심을 정밀하게 파고 오로지 양심에 한결같이 밀고 나가라. 양심 분석 잘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욕망이 혹시 끼었는지 정밀하게 살펴보고 양심을 붙잡아서 양심만 밀고 나가라. 욕망은 내려놓고 인욕은 버리고 양심만 밀고 나가라. 이게 순이 우한테 성인들끼리도 이런 가르침을 줄 정도니까 이게 진정한 학문사변의 공부고 요거는 양심을 온전히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진짜 이게 맞는 해당되는 얘기다. 만약에요, 저 조그마한 외적인 의식과 절차에서 그 마땅함을 구하는 것을 지극한 선이라고 불러버리면 마치 저 배우들과 같게 될 것이다. 배우들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드리고 봉양하는 것 등에 있어서 아무리 적절하게 연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찌 지극한 선이라고 하겠는가. 상조회사에서 장례를 아주 끝내주게 치러준다고 그 사람이 그 군자고 보살이냐 이거죠. 그 사람이 양심에서 나와서 자기 양심에서 관은 이렇게 하는 게 내 양심에서 합당하고 음식은 요 정도 하는 게 내 양심이 합당하고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게 양심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 이분은요 우주의 진리를 지금 읽어낸 거예요. 근데 양심은 없이 매뉴얼대로 그냥 움직이면 우주의 진리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청난 차이란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치양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왕양명은. 여러분 양심에 자명하냐고 물어보고 움직이시면요. 우주의 진리가 보여요.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옳은지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음악도요.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자명한지, 제일 조화를 이루는 음인지는요. 여러분이 양심으로 그 음을 대했을 때 알아지지, 양심에 투철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못하면요. 왜곡된 진리를 우리는 진리라고 오판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뭐든지 양심대로 밀고 나면, 과학자도 양심대로 이 대상을 몰입하고 대상을 학문사변으로 연구하면요. 몰입해서 연구하면 대상에 있는 그대로의 결이 보이겠죠. 결국은 여러분이 천리에 순수했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천리에 천리가 비치지 양심이 아닌 것은요. 왜곡된 것만 비치거든요. 욕심의 눈으로 연구를 해버리면 어떤 대상을 연구하면요. 그거 팔아먹을 어떤 방법만 떠오르지 결국 진리를 알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오로지 여러분이 인욕을 버리고 양심에 순수하게 자명한 것만을 추구했을 때 얻어진다. 그래서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양심에 순수하려고만 노력하면 된다. 이게 양명 철학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서해가 제자가 이날 반성하는 바가 있었다고 자기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녹음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조사과 양명의 대화인데 서해가 기록한 글에 있단 말이죠. 요거는 동료가 질문하는 거 선생님이 대답하는 걸 듣고 있다. 빨리 자기 방 가서 적어놓은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주자어륜이 양명 전순록이니 그때 녹음기가 없으니까 기억력들이 좋아요. 그대로 기억했다가 그 문답들을 기록해 놓은 거를 나중에 선생님 돌아가시고 묶든지 살아생전에 묶더라도 그렇게 해서 묶어서 편집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양명은 여러 제자들의 양명의 여러 제자들의 기록들의 모음이 전습록이에요. 스승이 전해준 거를 열심히 익히자 해서 전습록인데 논어에서 증자가 반성한 데서 이 제목이 왔어요. 증자가 3가지 하루에 반성할 때 거기에 있어요. 스승이 전해준 거를 오늘 열심히 익혔는가 요걸 반성합니다. 그래서 양명 제자들이 선생의 가르침을 계속 익히려고 이 선생님의 그 어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서해가 기록한 거고 정조사과 양명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듣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로고스라는 건요. 양심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얘기고 양심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 보시면요. 엄청난 과학적 발견, 엄청난 뭐 정치적인 아주 그 대안, 모든 게 거기서 나온다. 통일 어렵다. 양심에 순수하기만 하면 답이 얻어집니다. 교육 문제 풀기가 어렵다. 양심에 순수하기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교육의 원형이 뭔데요? 교육의 진리가 뭔데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건데 거기에 현 제도가 안 맞으면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양심에 내 선입견이나 내 욕망, 나에게 온 어떤 이해 득실의 문제를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양심으로 접근하면 뭐가 제일 자명하고 뭐가 제일 진리인가라고 물어보면요. 뭘 했을 때 모두에게 이로운가 물어보면요. 답이 보인다는. 물건도 똑같아요. 이 물건도요. 욕심으로 이 물건을 대하면 얘의 본 모습이 안 보이죠. 제가 양심적으로 이 친구를 대했을 때 이 친구랑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조화를 이루는 게 제일 우주적으로 이로운지가 보여요. 그럼 이 친구를 거기에 맞게 쓰면 되는 거죠. 이 지혜가 없이 물질명만 개발해 놓으면요. 물질을 못 다룹니다. 나중에. 욕망으로 다루려다가 물질한테 오히려 져가지고 인류 문명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명 하나도 제대로 다루려면 양심에 순수하게 접근해야만 그 사물의 올바른 이치, 그 물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물건의 이치가 드러나고요. 어떻게 써야 좋은지, 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치가 드러나겠죠. 그대로만 처리하면 된다는. 그래서 양심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요게 이제 심증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고 마음만 들여다보는 식으로 가면 잘못돼요. 양명 선생 말처럼 배우고 익히고 따져보고 분석하는 요 작업이 반드시 같이 겸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 분석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자명 찜찜의 느낌을 주목하면서도 이니지의 각 그
잣대를 가지고 엄격하게 분석해보는 이 두 가지 작업이 만나면요. 주자학과 양명학이 하나로 회통이 돼요. 거기서는 하나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